하는구나. 내가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민노총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이크 한 개 가져와라 빨리. 오십시오. 자, 참 여러분, 하도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도마처럼 의심마귀가 붙어가지고 내 말을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이분은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좌파단체인 민주노총이라고 들어봤죠. 거기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115만 명이 있어. 거기다 정교조까지 또 있어. 그 사람들은요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최고의 단체인데, 그 민노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은 전향해서 우리 편으로 왔어.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그쪽 편에 옛날 친구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 민노총의 내부 계획서를 이 위원장님이 다 아는데, 언제 저들이 엎으려고 그랬죠? 11월 3일 날? 네, 그렇습니다.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아예 국가를 엎을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11월 3일 날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가지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없애겠다. 이걸 지금 민노총에서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항하고 막을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것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정나훈 목사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인 바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위급한 사태가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명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지역에 교회를 가면은 맨날 좋은다고 우리 집사람이 허벅지를 꼬집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가 재밌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50견 없을 것 같아요. 건강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제 하여튼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죠. 옛날에 청계피복노조, 전태일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마스크 벗어도 돼. 마스크 벗어도 돼. 강사는 마스크 벗어도 돼. 예. 이제 구로공단으로 가서 대우오페를 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서 동맹파업 주동자가 돼가지고 1985년도에 감옥도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쭉 설명하기보다는 이 자료를 이렇게 띄워줄 수 없나요? 뒤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1월 3일 날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파업하면 여러분 뭐냐?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11월 3일 날 총파업의 목적이 뭐겠어요? 첫째는 사회 대전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닙니다. 사회 대전환을 하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혁명을 하자 이런 겁니다. 체제 변혁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쭉 올려보면은 누가 있냐? 내용이 뭐냐면 민주노총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투쟁을 통해 불평등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역대 최고 인상했는데, 이런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냐, 이걸 쫓아내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책정되는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자.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라.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보이시죠? 저거 내가 적은 걸까요? 민주노총의 자료일까요? 민주노총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전체를 모아서 총파업을 해가지고 그 총파업의 힘을 모아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문재인 핵심 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4월 7일 날 서울하고 부산 선거 좀 이겼다고 그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에요. 국민이 참다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문재인이 보기 싫어서 그나마 양쪽 시장한테 표를 몰아준 거예요. 민주노총이 몇 만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15만 명입니다. 거기에 KBS 같은 데는 1억이 넘는 연봉을 1억 받는 사람들이 전체 직원의 절반입니다. 그 절반의 직원 중에 30%가 보직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노동조합비를 연간 월 2% 이하로 받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월 한 900만 원 받겠죠. 연봉 2%, 그 2%에 900만 원에 2%면 월 얼마나 내는 것 같아요? 조합비를 한 18만 원 내겠죠. 근데 1% 내는 데도 있고 2% 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낮게 잡아서 1인당 한 5만 원 계산하면은 115만 명이면 한 달에 한 560억 가량이 아마 거칠 거예요. 현금으로. 1년이면 얼마겠습니까? 한 6,600억 정도 거칩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국민혁명당에서 1,000원짜리 내려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그 불가능한 것을 1,000만 명이 가입하는 어떤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의제가 국가가 책임져라 그래서 고용위기 기간 산업을 국유화해달라. 요새 뭐냐면 쌍용 자동차 같은 걸 다 파업해서 망하잖아요. 지금 현대자동차 파업결의 해죠. 현대중공업 파업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망해가는 빚덩이 기업인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6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가계 소득이 290만 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쌍용 자동차 그 망해가는 기업들이 8,600만 원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피해자다. 대한민국은 맨날 산재로 살인당한다. 지옥이다. 자본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KBS 다니는 분이 자본의 노예입니까? 대구 지하철 다니는 분이 자본의 노예예요?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이에요. 여기 다니시는 분이 자본의 노예입니까? 여러분도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받고 자본주의의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왜 누워서 침 뱉으면서 자본주의를 욕할까요? 이것은 이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주노총의 요구 중에 희한한 것도 있어요. 주택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국방비를 삭감하라. 여러분 파업을 하면은 사용주 때문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고 했는데 국방비 삭감을 자기 사장이 들어줄 수 있어요? 미군 철수 사장이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런 것이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불법 파업입니다. 불법 파업은 뭐예요? 범죄 행위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주노총의 범죄 행위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7월 3일 날 엊그저께도 집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작년 8월 15일 날 저도 그 비가 억수로 쏟아내는 광화문에서 연설을 했죠. 그랬더니 3일 만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너 거기 지나간 거 아는데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은 민사소송에서 구상권 행사해서 물리겠다는 거예요. 거지로 만들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저요 97,000원 주고 검사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옥 보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지금 5월 달에도 택배 노조가 4,000명이 여의도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확진자가 2명 발생했어요. 정부 발표로.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하게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7월 3일 날 8,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이 모이면은 여러분 8,000명이 모이는 거 10,000명이 모이는데
기습 집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소시적에 화염병 좀 던져보고 기습 집회 많이 해봤는데 30명에서 1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모르게 하는 건. 경찰 모르게. 10,000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기습 집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말로는 단호한 조치 얘기해놓고 경찰이 뒷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11월 3일을 위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그 집회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공관에서 누구를 만나줬나요? 민주노총 6월 28일 집행부를 만나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니네가 하라 이런 얘기고, 언론에 대해서는 뭐 단호한 조치니 하지 말라니 이런 얘기예요. 요새 말로 속된 말로 안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8,000여 명에서 지금 뭐예요? 그때 8월 15일 날 확진자가 165명, 개천전달 목사님 할 때 확진자가 75명이었어요. 지금 1,200명 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겠어요?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과 청와대, 여당 전부가 그 국회에서 지 거지 같은 책 팔아먹다가 잘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노씨 하나 있어요. 노영민이라고. 얘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때 165명 확진자였어요. 지금 1,200명 나왔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은 민주노총 즉결 처형하자, 이 정도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미 간파하시고 제가 얼핏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 뭐냐면은 그 7월 3일 집회에서부터 징검다리 투쟁으로 11월 3일까지 가는데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 옛날 6.25 전쟁으로 하면 뭐예요? 낙동강 전선이에요. 낙동강 전선을 8월 15일 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간을 끊었어요. 8월 15일 날 11월 3일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끊기 위해서 국민혁명당과 정광 목사님께서 이미 저랑 만나시기, 제가 뵙기도 전에 이미 8월 15일 날 못을 이렇게 딱 박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민주노총이 어떻게 했냐? 갑자기 사장에 친절해졌다. 금속노조.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서울 지하철에 가면은 1,000만 명이 탑니다, 하루에. 여기에 민주노총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저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국민혁명당도 지하철에 광고 좀 해야 되겠어요. 가입해라고. 아니, 민주노총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민주노총이 이렇듯 이제 공공연하게 지하철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요번에 11월 3일 날, 그 다음에 7월 3일 날 민주노총이 구호입니다. 한미 전쟁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제가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뭐예요? 홍보 자료예요. 그래서 한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노동자 자주평화선언. 그래서 저 밑에 민주노총 로고 보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또 넘겨봐요. 저거 보쇼. 미국 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 이게 민주노총 구호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총 한 방 안 쓰고 고종이 나라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울사오적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탕금 없어서 뇌물 받아먹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그때 일본 군인이 육군 200만 명입니다. 우리 저 상해에서 막 쫓겨다니는
광복군이 몇 명인지 알아요? 한 1개 소대병력 될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해방했습니까? 연합군이 이겨서 해방했잖아요. 두 번째는 6.25 때 우리 힘으로 올라갔나요? 아까 목사님이 잘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미국 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 저 구호는 누구하고 갔습니까? 김정일, 김일성하고 갔지 않아요? 또 하나 넘겨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국회는 주한미군 주둔비 국회 비준 거부하고 민생 먼저 챙겨라. 이건 뭐냐? 민주당이 180석이 있으니 민주노총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주로 민주노총이 하는 일이 저거예요.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만을 위한 한미동맹 폐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된다. 노동조합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단체지, 저렇게 미국 몰아내고 북한으로 가자 이런 단체 아니잖아요. 또 넘겨보세요. 저거 봐요. 국가보안법 10만 입법청원, 이거 누가 합니까? 민주노총에서 하는 거예요. 또 넘겨봐요. 이거 보세요. 전쟁 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열어내자.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의 첫걸음. 이게 누가 한 얘기 같아요? 김정은 얘기하고, 요 밑에 민주노총 로고 보이죠? 민주노총과 김정은 얘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정광훈 목사님이 8월 15일 날 모이자. 왜? 이미 이것은 문재인과 내부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7월 3일 날 집회도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런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는 뒷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봐요. 역대급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우리나라가요 예산이 600조 가깝습니다. 주한미군 우리가 두 발 쭉 뻗고 자는 비용이 이제까지 1조가 안 들었어요. 똑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비싼 비용이겠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비용인데, 그 다음에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해서 풍요와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흥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얼마나 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넘겨보세요. 이거 봐요. 주한미군 와중에 주한미군 주둔비 13.9% 인상, 국회는 국회 비준 거부하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600만의 자영업자가 몰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약 4%의 현대자동차, 언론노조 이렇게 좋은 직장 빼놓고는 2천만 명이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구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 대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경제를 소득주도 정책으로 맹기고, 그러면은 최저임금 30% 올렸으면 주둔비도 30% 올려야죠. 저들 논리로 들어. 또 여기 보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누구랑 같이? 민주노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둘이 한 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텔레비 보면은 사내에서 비밀 연애해줘. 넘이 보면 아닌 것처럼 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손잡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이 보기에 7월 3일 날 집회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마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저렇게 함께 지기들이 정치, 군사, 경제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넘겨봐요. 이거 보세요. 제2의 토지개혁, 투기소득 몰수, 전체 주택 50%, 국가 소유로 주거 문제 해결해라. 저게 누구 주장이요?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집도 뺏겨요. 일자리도 뺏겨요. 여러분
옥수수 200g씩 배급받아서 살고 싶어요?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국민혁명당으로 모여야 돼요. 제가 국민노조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거대한 민주노총,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혁명당과 정광훈 목사님이 다윗이 돼서 우리 민주노조라는 국민노조라는 짱돌을 골리앗의 이마에로 던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나라를 구하게 되고,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도 좀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빼앗지 아니하고 공정과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요전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하고 제가 방송할 때 그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였는지 알아요? 2015년도에 시진핑이가 얘기해가지고 2015년 4월 달에 인민일보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표절한 겁니다. 시진핑 이야기를. 마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참 감동을 했어요. 참 이렇게 한 번 속지 절대로 두 번 속으면 아니 되옵니다. 또 여기 적어봐요. 남아가 도는 방입이 단 한 푼 못 준다. 강도지다는 주한미군은 나가라. 여러분, 강도지다는 주한미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전하는 데가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닌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하라. 뭐 국민열세 낭비 마라. 4년 뒤에는 50% 인상. 국민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가? 국민 세금을 우습게 쓰는 게 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노총이에요. 또 넘겨봐요. 또 여기도 나오네요. 전체 주택 50% 국가 소유로 주거 문제 해결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11월 3일 총파업의 주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나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정말로 옛날 일제시대 때 33명의 하여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진심으로 하여튼 기원하고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이거 보세요.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 해서 쭉 보면은 참여연대, YMCA 전국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쭉 올라가 보면은 단체가 뭐냐면 민중행동 단체 있죠. 종교계 있어요. 원불교 인권위원회, 조계종 노동사회 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교원 전국연합, 카톨릭 노동장년 전국협의회, 천주교 인천교교 노동사모, 전부 이런 경우가 막 이렇게 해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도 있긴 있네요. 하나. 다른 데 비하면.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이런 국민연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요? 11월 3일 날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하고 같이 모이자, 이런 경우가 민주노총에서 기획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뭘 하겠어요? 정치 일정을 문재인과 같이 해서 사회 대전환으로 체제를 업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정광훈 목사님 몸도 아프신데 가만히 있어도요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잘 나갈 수 있는 분이 감옥 저 나이에 3번씩 가면서 환란을 당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보면은 현재 여러분 택배노조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택배노조 위원장이 2006년도에 민주노총회 통일위원장 하면서 150명 민주노총 항노총이 방북을 했습니다. 방북을 해가지고 야밤에 숙소를 이탈해서 어디를 갔겠어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겁니다. 혁명열사릉이 뭐냐? 애국열사릉도 있는데 열사릉 중에 혁명열사릉이 김일성 일가와 1세대 빨치산과 그들이 모여서 있는 무덤이에요.
여기를 가서 참배했습니다. 몇 명이서 50여 명. 여러분, 그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래요? 혁명 열사랑 참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들은 민주노총은 주사파라 그러고 귀족노조라 그러고 이렇게 이 노동적폐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평양 혁명 열사랑 참배 때 헌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 했겠어요? 혁명 열사랑 참배 추가되지 않기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가지도 않았고 그때 1억 8천만 원을 줘서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150명이 방북을 해서 50여 명이 참배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3분의 1만 주겠다 요 정도로 해서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죠.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현 정부와 여기는 한 통속이다. 여기서는 북한 바라기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노동운동 열심히 할 때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그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니 김일성이라든가 마르크스, 모택동 이런 사람을 숭배하고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모시면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평안교회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이 북한이 굉장히 기독교가 불처럼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몰살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북한은 평양 200만 명이 2,500만 명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평양만 딱 드러내서 동해바다로 싹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북한 동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거는 민주노총, 여러분 민주노총 자료 보셨죠? 아무도 민주노총을 우습게 생각해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인민무력부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거들은 180석 있죠, 언론 있죠, 사법부 장악했죠, 국회도 180석 있고 검찰도 다 장악했잖아요. 학교도 장악했잖아요. 노조도 장악했잖아요. 무서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통령 선거 저도요 3개월 안에 100만 명 모여서 또 식물 정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뺏기면 또 쪽팔리니까 뺏기기 전에 11월 3일 날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모여서 사회 대전환, 다시 얘기하면 체제 변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 함께 하자. 이것은 이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신음할 때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어요. 6.25 때 다 먹혔어요. 또 미국이 전쟁 참여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인자 요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아까 많은 시민단체가 짜고 저쪽으로 나라를 통째로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킬 사람은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115만 명이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엊그저께 봤죠? 7월 3일 날 그냥 10,000명 모입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그렇게 모이려면 10,000명 못 모이게 하는데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모여요. 거기네들은 성령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모이나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렇게 싸우는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기 동부 지역에 옛날 이석기라고 있었죠.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남한의 저유소 같은 거 폭파하고 철로를 못 가게 하고 방송국 손출국을 우리가 확보해서 방송 못하게 하고 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면 내부에서 의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석기예요. 이석기가 어떻게 해요? 7년 대법원 확정적 판단을 받았죠. 이 이석기의 석방투쟁위원장이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될 때
민주노총은 11월 3일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0%의 압도적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11월 3일 날 총파업을 향해 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7월 3일 날도 하고 또 8월 15일 날 거기도 하고 정기국회 연료도 하고 해서 11월 3일까지 가고, 11월 3일 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이 힘을 가지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뒤엎기 위해서 정치 일정을 문재인과 함께 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내부 프로그램이고, 정광 목사님이 이걸 간파하셔서, 아니 교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혹자는 얘기해요. 왜 정치하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운동을 믿지 마세요. 저도 노동운동 갑니다. 현재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옛날에 폴란드의 바엔사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노동운동 해다가 노총위원장에다 대통령 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룰라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브라질이 노동자 나라가 됐나요? 룰라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마이하게 횡행하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자원을 두고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삽니다. 베네수엘라 가봐요. 기후 좋고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가 붙였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로서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70년 전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강냉이죽 먹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놓고 뭐냐면 이 북한을 조종하고 북한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까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약탈하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옛날에 약탈을 누가 합니까? 마적대나 비적대가 해죠. 다시 얘기하면은 약탈은 불법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범죄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진짜 싸우는 건 누가 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소시적에 데모도 많이 해보고 쭉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청와대 앞에서 추우나 더우나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참 평범한 아주머니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싸우시는 걸 보고 저는 참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하여튼 목사님과 함께 국민노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직은 우리 약하지만 저 민주노총이라는 골리앗을 깨기 위해서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의 다윗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기꺼이 짱돌이 돼서, 그 짱돌이 누구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박혀야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던져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전체 말